자, 오늘은 13강입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모두 종료된 상황입니다. 추가로 진도를 나가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라서 이제 과거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모의고사 문제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지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모의고사의 선정 기준은 뭐였냐? 이 한국사가 필수가 된 이후에 어떤 변화 양상이 벌어졌냐? 여러분도 모의고사의 한국사를 풀어봐서 대충은 아실 거예요. 문제가 매우 쉽습니다. 실제로 보는 문제들을 보면은 매우 쉬워요. 게다가 역사가 오래 길지 않습니다. 한 5년 정도 됐어요. 약 한 5, 6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딱히 많지 않습니다. 문제의 양이 다른 국영수라던가 여타 사회 과목보다 문제의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저는 최대한 가장 최신의 문제, 가장 최신의 수능 문제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평가원 문제만 위주로 했고요. 고3들이 보는 4월달, 7월달, 10월달 이런 거는 웬만하면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수능과 6월, 9월 모의고사 중심으로 편성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자, 하나하나 만나볼게요. 자, 일단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개념을 얘기해 볼게요. 자, 2019년 9월달입니다. 국왕의 부친인 가는 국왕의 아버지래요. 근데 나랏니들을 맡았던 기간에는 나라가 벌벌 떨며 무서워했다. 전국에 있는 서원을 철폐하라. 서원을 철폐하라 했대요. 다음, 병인년에 천주교도 수천여 명을 죽였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병인 박해라고 합니다. 병인 박해와 서원 철폐. 요거를 볼 때 가 인물은 누구냐? 바로 흥선 대원군입니다. 글씨는 조금 날렸을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흥선대원군의 행적을 찾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배운 것만 갑시다. 배운 거는 3번 경복궁 중건사업이에요. 여기에서 돌이켜봅시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에 부족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실시를 해요. 첫 번째는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받았고, 두 번째는 당백전이라는 고액 화폐를 발행하였습니다. 기부금이고 고액 화폐예요. 그리고 또 흥선대원군의 정책들을 몇 가지 쫙 봅시다. 흥선대원군의 정책 뭐가 있었냐? 일단 비변사를 혁파했어요. 비변사를 날려버렸습니다. 물론 축소인데 그냥 혁파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복귀한 게 의정부. 정치기구인 의정부의 기능을 살리고 삼군부의 기능도 다시 살리게 됩니다. 또 뭐가 있냐? 여기 있는 서원철폐가 있습니다. 경복궁 중건이 있었고요. 또 그 외에 법전을 만들어요. 대전회통. 그리고 육전조례. 육전조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임팩트는 없지만 여튼간에 이렇게 책을 만듭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 무슨 제도를 실시하냐? 바로 첫 번째 양전사업. 이 양전 사업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냐? 전정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좀 3종의 문란을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다음 뭐가 있냐? 다음은 호포제. 호포제의 경우는 뭘 해결하냐? 군정입니다. 그리고 환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창제. 이거는 환국. 이런 식으로 흥선대원군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대외 침략적인 부분은 이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방어하는 부분은 다음 문제에서 봅시다. 여튼 이게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능 11번 문제입니다. 참고로 수능과 모의고사에는 문제의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냐? 흥선대원군 이전에 전 근대사가 10문제. 여러분들이 이번 1학년 처음부터 배우는 근현대사가 10문제예요. 보통 11번에 흥선대원군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장면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간 순서가 은근히 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병인박해가 있었고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합니다. 병인양요. 사실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여기에 뭐가 빠졌냐? 바로 제너럴 셔먼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요 사이에 들어가 줘야겠지요. 자, 여기 척화비가 세워졌고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순서대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시도했던 오페르트 도굴 사건도 여기에 포함돼요. 그 다음에 1871년도에 신민양요. 즉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오페르트 도굴 사건과 신미양요. 문제를 보완즉 신미양요가 있네요. 답은 1번입니다. 2번, 3번, 4번, 5번이 다 우리의 시험 범위인데 뒤에 다시 언급이 되니까 그때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신미양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시간 순서가 중요하다고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020년 3월이긴 한데 제가 최근이라서 넣어봤습니다. 자, 아까랑 좀 겹치는 부분입니다. 가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 가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보시면은 일단 여기는 우리가 배운 파트가 아닙니다. 자, 병인양요 격전지, 정족산성 사진. 요걸 볼 때 정족산성에서 활약한 사람이 누구였냐? 양헌수였습니다. 여기에서 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병인양요를 볼 때 가 지역은 강화도구나. 연무당 예터는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가 체결되냐? 강화도 조약입니다. 네, 이걸 몰라도 이것만 봐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강화도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강화도 조약 2번입니다. 이 아까 배웠던 요 문제랑 약간 겹치는 문제인데 최근의 문제라서 제가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2018년 수능 11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복습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개화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통리기무아문이 있죠. 자, 통리기무아문은 어떤 관청이었냐? 개화 정책을 전반적으로 위에서 총괄하는 관청이었습니다.
이 통리, 기무, 아문이 있고 요 아래에 12개의 사가 존재해서 실무를 담당합니다. 뭐 그 외에 개화 정책들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기기창, 공장을 만드는 기기창,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그 방문국, 신문 같은 근대 인쇄물을 만드는 방문국, 그리고 또 있었던 게 뭐였냐? 전환국. 근대적인 화폐를 만들기 위한 전환국도 있었어요. 이런 식의 관청들이 존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해외의 발전 모습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사절단도 많이 파견을 해요. 자, 예를 들면은 먼저 영선사. 영선사는 청나라로 가서 양무운동의 발전상을 배워옵니다. 다음 수신사. 1차와 2차가 있어요. 이 수신사에서 2차 수신사 김홍집이 무슨 책을 들고 온다고요? 조선 책략을 들고 옵니다. 또 조사시찰단. 이것도 일본입니다. 수신사도 일본이에요. 조사시찰단도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발달된 문물을 보고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옵니다. 그리고 보빙사절단. 이 보빙사절단은 어디로 가냐?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주조선 미국 공사를 보내자 이에 대한 답례로 보빙사절단을 미국에 보내면서 겸사겸사 미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오도록 합니다. 자, 아무튼 답은 여기 있는 3번. 별기군. 요것도 여기 있는 신식군대죠. 별기군은 뭐랑 연관성이 있냐? 이따가 나올 임오군란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튼 답은 3번. 이 개화 정책이 이루어지는 1880년대의 시기이기 때문에 답은 조사시찰단. 이런 것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영선사가 들어가면 정답일 수도 있고 수신사도 정답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여기 있는 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3번 나왔던 인물이라고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퇴진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려서 실제로 흥선대원군이 하야합니다. 다음, 위정척사운동의 앞장섭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하면서 어떤 논리를 내세우냐? 외양 일체론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자, 을미사변 이후에 단발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그리고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권리를 촉구하는 을사의병에 참여했고 여기에서 정부 군대와 싸우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어찌 대한제국의 정부와 싸우겠냐라고 하면서 이 의병을 해산시키고 스시마 대마도에 끌려가서 여기에서 사망합니다. 가해 인물을 보겠습니까? 최익형이에요. 답은 여기에 나와 있네요. 외양 일체론을 주장하였다. 4번 같은 보기는 모르시면 매우 곤란하겠죠. 여기에서 위정척사 운동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위정척사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 세 가지의 위정 척사 운동을 돌아가 봅시다. 먼저 1860년대는 당시의 상황은 이양선이 들어오고 천주교가 퍼져가면서 양요가 막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병인양요, 병인박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들의 주장은 척화 주전입니다. 대표 인물은 이양로, 기정진. 1870년대는 여기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강화도 조약이에요. 정부에서 일본과 개항을 하고자 하니까 이에 대해서 최익현이 개항 반대 움직임을 합니다. 개항 반대. 인물은 여기 있는 최익현. 다음 1880년대는 항상 여기서 개화 정책이 막 실시가 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책 하나가 김홍집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바로 조선 책략이에요. 이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하겠고요. 대표 인물은 이만손과 영남 만인소가 있습니다. 다 학습지에 있는 거니까 그냥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최익현 외양일치론 2번입니다. 위정척사도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가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입니다. 이 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답변이 뭐였냐?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가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구식군인과 하층민이 합세하여 일본 공사관을 속했어요. 판이 커지니까 흥선대원군이 일시로 재집권하였어요. 가의 내용은 무엇이냐? 임오군란이겠죠. 임오군란은 뭐 배경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아시면 좋고, 임오군란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결과입니다. 임오군란 이후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나? 청간섭이 세지죠. 두 가지 예가 있어요. 고문을 파견합니다. 두 명의 고문을 파견하는 게 마젠창과 멜렌도르프. 이 두 명의 고문을 파견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나긴 이름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런 식으로 청나라의 간섭이 세지고 조선과 일본 사이에 조약이 하나 체결됩니다. 일본이 조선 군인에 의해서 공사관이 화르륵 타다 보니까, 야, 조선 군대 못 믿겠다. 우리 공사관 우리가 알아서 지킬게. 그래서 재물포 조약을 체결해요. 이렇게 청간섭이 세지고 재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답을 보자면 여기 있죠.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중요한 거고, 아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다시 제가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답은 5번이에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 연도를 잘못 썼습니다. 예, 2020년이겠죠. 2020년 9월 11번입니다. 우정총국이 뜨는 순간 여러분들은 요게 갑신정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갑신정변의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일단 이게 왜 발생했냐?
앞서 이모군란 때 청 간섭이 세지고 이제 동도서기 온건 개화파의 입장으로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되니까 급진 개화파들의 개화 정책이 방해를 받아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개화 자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멜렌도르프 민씨 세력 이 온건 개화파 이쪽에서는 당호전을 만들자 그러고 이 급진 개화파 쪽에서는 이제 일본으로부터 돈을 꼬아오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김옥균이 큰 소리 떵떵 치고 일본으로 갔는데 돈을 못 꼬옵니다. 김옥균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지고 정치적인 위기에 빠지자 김옥균이 으쌰으쌰 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이 정변이 갑신 정변이었는데 청나라 군대의 빠른 진압으로 이게 3일 만에 종결이 되었어요. 갑신 정변의 결과, 일단 결과를 만나보기 전에 이 갑신 정변 당시에 김옥균과 개화당 정부가 이제 어떤 개혁 정강을 추진했는가를 알아봅시다. 자, 대충 떠오르는 거 보면은 4대 관계 청산,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4대 관계 청산이랑 이제 인민평등권. 이거를 많이들 오해하는데 인민평등권이 신분제 폐지까지는 아니에요. 자, 다음은 또 뭐가 있냐? 이제 재정의 일원화. 호조로.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해상공국 없앱니다. 또 뭐가 있었나? 그리고 또 하나 연관하는 게 지조법. 지조법을 개혁합니다. 토지 세금이에요. 토지 제도 개혁이 아닌 토지 세금입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언급하는 게 뭐가 있나? 내각제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혁신 정강, 개혁 정강의 주된 골자들입니다. 이 갑신 정변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일단 어찌됐든 일본과 청이 싸웠으니까 양자 간에 텐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텐진 조약에 더해서 이제 한성 조약도 체결돼요. 한성 조약은 배상금, 텐진 조약은 청과 일본 군대가 모두 철수한 다음에 향후에 군대를 보낼 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게 텐진 조약의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답은 그래서 뭐겠습니까? 답은 인민평등권 4번이에요. 4번 인민평등권. 다음 문제. 밑줄 친 이 운동이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 제가 동학농민운동 순서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이런 문제 같은 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여기는 답사 코스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그 교과서에 있는 지도라던가 그런 형태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모의고사 문제가 자주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제법 중요합니다. 봅시다. 자, 동학농민운동에 제가 복습을 해보자면은 일단 시작은 뭐가 있겠습니까? 교조 신원운동, 공주, 삼례, 그리고 이제 막 복합상소, 막 보은, 금구 이렇게 점점 커져가면서 이 동학의 교조 신운동이 종교적 운동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정치적인 움직임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봤을 때 고부 농민봉기,
이 근본 원인이 여기서 알아줘야 되는 키워드 인물 조병갑이 있었고, 동학에서 반드시 알아줘야 될 이름은 여기 있는 전봉준입니다. 전봉준. 그래서 조병갑이 도망갔는데 이게 어째저째 마무리되나 했는데 이제 안핵사 이용태가 어마어마하게 동학을 쪼기 시작하면서 1차 봉기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토연과 황룡촌 여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주를 함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하고,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하니까 일본 군대도 들어옵니다. 이 상황에서 당황한 동학 군대가 정부군과 함께, 정부군도 당황했어요. 동학도 당황하고, 그래서 전주 활약이 체결됩니다. 근데 애들이 물러가지 않아요. 전주 활약에서 뭘로 이어지냐? 이제 경복궁 점령. 그리고 발생하는 게 2차 봉기. 2차 봉기는 우금치로 마무리됩니다. 화살표가 좀 정신없는데 이런 식으로 교조실 운동 발생했고, 고부농민봉기 했고, 뭐 1차 봉기, 황토연, 황룡초 전투 등등등 이렇게 시간 순서가 쫙 있으니까 뭐 교과서나 학습지, 지도 등등등 다양한 요소들로 동학농민운동의 시간 순서와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이 운동이 전개된 시기가 뭐랑 겹치냐? 경복궁 점령, 청일전쟁, 그리고 뭐에 겹치냐? 1차 갑오개혁과 겹칩니다. 애초에 동학농민운동을 갑오농민전쟁이라 부르기도 해요. 답은 3번. 군국기무처가 언제 나온 거냐? 1차 갑오개혁 때입니다. 이때 전주활약 때 집강소를 설치하고 교정청을 설치해서 이 나름대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복궁 점령한 이후에 일본이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게 해서 흥선대원군을 내세운 다음에 개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1차 갑오개혁은 일본의 입김이 센 개혁은 아니었어요. 답은 일단 3번입니다. 군국기무처가 이때 설치가 됩니다. 갑오개혁과 시기가 유사하다는 점도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저 보기가 잘못되는데 저게 2021 학년도고 작년 11월 달에 나왔던 수능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똑같죠? 전봉준이 있습니다. 일본 도적놈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군사를 움직여서 우리 임금을 핍박했다고요. 우리 임금 코종, 즉 이거는 2차 봉기입니다. 경복궁 점령에 대해서 액션 일으키고,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청일 전쟁이 되겠죠. 이 동학의 2차 봉기에 대한 설명을 보자면은,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황토연, 황룡촌을 쓴다면은 틀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2차 봉기니까. 2차 봉기이기 때문에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서 패배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까 했던 동학이니까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019년에 실시된 수능의 13번 문제입니다. 왕은 일본에 의해서 볼모가 되어 갇혀 있는데 충직한 신하들이 불라불라 하는데, 여기가 포인트네요.
조선 왕이 궁궐에서 탈출하여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다. 아관 파천입니다. 아관 파천이 왜 발생했냐? 그 이전에 이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의 힘이 세지니까 당시의 조선 정치에서 러시아 편 친러파가 점점 성장을 하고 친러파의 우두머리로 민비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기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러파를 제껴야됐습니다. 걔들의 입장이에요.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리하여 민비가 친러파의 우두머리 민비가 일본에 의해서 무참하게 사라지는 게 을미사변입니다. 궁궐에서 이제 자기의 와이프가 죽은 고종의 입장은 내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러시아가 실제 봤잖아. 일본에 의해서 볼모가 되어 갇혀 있었다고요. 자기 와이프를 죽인 나라에 의해서 궁궐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좀 그렇겠어요. 이때 러시아가 접촉해서 이제 고종에게 신변 안전을 보장해주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게 아관 파천입니다. 즉, 이 배경은 을미사변인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다음 넘어갑니다. 밑줄 친 개혁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네 군국기무처에서 과거제 폐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나? 자, 1차 가보개혁이죠. 군국기무처는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은 뭐가 힌트냐? 홍범 14조를 볼 때 알 수가 있고 또한 박영효의 참여도 2차 가보개혁의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다. 과거제를 폐지했다. 뭐 그 외에 상당히 많습니다. 가보개혁 1차, 2차, 3차. 지금 여기에서 가보개혁 1차, 2차, 3차를 모두 다 정리하면은 매우 시간이 모자랍니다. 일단은 1차 가보개혁에서 문제가 나왔던 과거제 폐지, 과부의 재가 허용, 그리고 신분제 폐지. 이때 노비를 해방하면서 신분제가 전격적으로 폐지됩니다. 여튼간에 다시 돌아가서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지에 나와 있고 교과서에도 있는 개혁의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구분하시는 게 필요해요. 여튼 신분제 폐지 3번입니다. 뭐 을미개혁도 이후에 있을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2018년 수능 14번 문제입니다. 독립협회는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키워드 싸움이라고요. 키워드를 보고서 요게 독립협회라는 거를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복습이 가능합니다. 독립협회 키워드 일단 만든 사람 서재필. 서재필이 만든 신문 물론 독립협회보다 먼저 만들지만 독립신문. 자, 그리고 독립문, 독립관. 독립문이 좀 더 중요합니다. 아마 모의고사 문제에서 독립관만 단독적으로 혼자 나오기는 힘들어요. 다른 키워드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공동회. 이건 나중에 관민공동회로 진화합니다. 이 정부 관리들이 참여하는 관민공동회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회 설립운동.
여기에서 주장한 게 헌의의 6조예요. 헌의 6조를 주장해서 이 결과 이 고종이 이 헌의 6조를 인정해주면서 중추원 관제가 반포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업무를 중추원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립협회 해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황국협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요게 키워드로 만나보는 독립협회의 활동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독립관 키워드, 독립문 키워드. 아, 또 빼놓았네. 러시아에 대한 반러운동. 대표적인 게 절영도 빌려주는 거를 반대합니다. 청심 나간데 제가 까먹었어요. 자, 절영도 얘기 나왔고요. 의회 설립. 그래서 헌의 6조를 발표한다고 했어요. 여튼 독립협회니까 만민공동의 3번. 독립협회는 여기 있는 키워드만 잘 외우시면 틀릴 일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께 오더라도 독립협회는 키워드만 잘 알고 계시면 뭐 나름대로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자, 가 정부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대한제국 문제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근현대사 모의고사가 10문제를 내야 되는데 은근히 TO가 작아요. 일제강점기 전에 한 3문제, 뭐 일제강점기 때 4문제, 현대시대에 3문제.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 전에 3문제 아니면 4문제인데 이 4문제 중에 한 문제를 광무개혁에 투자하기에는 다른 중요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4월달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여튼 이 고종입니다. 연호를 광무로 정했다고요. 그래서 이때 실시한 개혁들을 모아서 광무개혁이라고 통칭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본심참의 원칙, 가정부는 무엇이냐? 대한제국입니다. 뭐 대한제국이 광무개혁을 정말 여러 개 많이 실시해요. 막 원수부를 설치하기도 하고 겁나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양전 지계 사업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일단 안 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막 교육을 장려하고 상공업 진흥하고 막 군대를 막 진위대 친위대 만들고 막 은행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전지계 사업만큼은 모르시면은 정말 곤란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지계를 발급했다. 1번이 되는 겁니다. 대한제국은 광무개혁 또 하나 있죠. 뭐 대한국 국제 황제의 권한이 무한정하다고요.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2019년 수능 12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요게 이렇게 가와 나 사이의 시기를 묻는 것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순서, 연표 문제랑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한국사의 경우는 이런 게 매우 쉽게 나옵니다. 자,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블라블라블라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다. 1904년도이고, 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된 다음에 의병들, 여기 의병들은 무슨 의병이냐? 정리의병입니다.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서울 식민작전 가와 나의 사이에서 고종이 왜 강제 퇴위를 당했는지 좀 돌이켜서 봅시다. 왜 됐습니까? 헤이그 특사 사건. 헤이그 특사를 왜 보냈어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보냈죠. 답은 2번. 을사늑약의 내용인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아까 말했습니다. 전주 화약도 될 수 있고 청나라 군대의 파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잠깐만, 의병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뒤에 문제가 기억 안 나는데 의병을 넣나 안 넣나 가물가물한데 일단 의병 한번 롤백 해봅시다. 의병, 을미의병이 있었고 을사의병이 있었고 정미의병이 있었습니다. 을미의병 왜 발생했다고요? 을미사변. 여기에 플러스로 을미개혁의 내용 중 하나인 단발령. 을미의병의 멤버들은 주로 유생들. 을사의병 발생은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이고 일단 최익현이 여기에 참여했었고요. 평민의병장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신돌석, 돌석영님. 자, 정미의병. 정미의병은 왜 발생했냐? 사실 교과서상에 나와 있는 이유는 고종퇴위예요. 근데 이 정미의병에 뭐가 참여하냐? 군대 해산 이후에 해산 군인들이 전격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 정미의병은 이 해산 군인들의 참여로 전투력이 대폭 상승하고 의병장들이 매우 다양해집니다. 이들이 이제 여기 있는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감행하지만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일본의 대응이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입니다. 좀 러프하게 의병들을 돌이켜봤는데 의병들의 순서와 각각 의병들이 이제 어떤 주장과 어떤 배경,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년 9월 13번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대한제국이 군대를 해산하는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밑줄 친 조직의 영향입니다. 군대 해산의 영향. 아까 설명했네요. 해산된 군인의 일부가 의병에 가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5번.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딱히 언급할 게 없는데 다시 강조하지만 1907년도 매우 중요한 해예요. 이때 헤이그 특사 사건, 고종의 강제 퇴위, 그리고 한일 신협약, 여기에 부수각서로 이제 군대 해산, 여기에 더해서 정미의병까지 1907년도는 정말 많은 게 발생한 해이니까 중요하게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넘어갈게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또 복습을 하는 느낌인데,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입니다. 일단 통감부 외교권을 볼 때는 1905년에 대한 반발도 있고 군대 시설의 자유, 태왕제를 보유시켜라. 즉 이거는 최소한 이 두 가지, 고종이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된
1907년 이후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13도 창의군 한일 신협약. 아, 요거는 이제 정미의병을 말하는 거구나로 알 수 있어요. 이 13도 창의군이 어떤 행동을 했냐? 여기 있는 서울 진공작전이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아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딱히 리액션을 뭔가 하지 않겠습니다. 답은 1번. 우리가 여기까지 모의고사를 통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모의고사에 나오지 않은 문제는 제가 복습을 해드릴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게 다 시험범이고 모든 게 다 중요하다고 여기시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시는 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시험 대충 찍고 주무시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의 학습보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어렵다 해도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대충 한 번으로 밀고 주무시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은 시험 종료 이후에 애국계몽 운동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